오늘도 아이랑 문제집 풀다가 결국 폭발해서 소리 지르고 밤에 잠든 아이 얼굴 보며 미안함에 남몰래 눈물 훔치셨나요?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우리 아이의 뇌가 아직 공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SOS 신호거든요. 명문대생들이 학원 뺑뺑이 대신 선택했던, 하지만 90%의 부모님들은 놓치고 있는 의외의 습관 7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소교육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공부머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오늘 밤 아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고 죄책감은 씻은 듯 사라지실 거예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 바로 피아노예요. 피아노라고 하면 그냥 여자아이들 예체능 교육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쿄대 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왜 피아노가 공부머리와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피아노 연주는 뇌 전체를 사용하는 풀가동 상태를 만들거든요. 악보를 눈으로 보고 그 정보를 머릿속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뒤에 양손을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서 건반을 누르죠. 여기에 귀로는 소리를 확인하면서 다음에 칠 부분을 미리 읽어내야 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그야말로 축제 상태가 돼요. 특히 작업 기억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를 머릿속에 잠시 담아두고 그걸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인데 이게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은 이 작업 기억력이 배우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갑자기 수십 가지 일을 동시에 지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멘붕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하죠. 피아노로 단련된 아이들의 뇌가 바로 그 후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악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실제로 피아노를 4개월만 꾸준히 해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2년 정도 지속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 해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가 굵어지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피아노 학원 보내는 게 그냥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나니 아이가 건반 하나 누르는 게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뇌세포를 하나하나 깨우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 이제 학원 숙제 안 한다고 아이랑 싸우기 전에 아이의 뇌를 먼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당장 거창한 곡을 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 15분 아이가 즐겁게 건반을 두드려 볼 수 있게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피아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뚫어주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주산이에요. 요즘 세상에 무슨 주산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이게 머리를 좋게 만드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훌륭한 습관이거든요. 실제로 명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배우길 참 잘했다 싶은 습관 1위로 주산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과 옆부분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주의력을 높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이죠. 주산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머릿속에 줍 하나를 그려놓고 암산하는 이미지 훈련에 있습니다. 논리적인 왼쪽 뇌와 이미지를 그리는 오른쪽 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니까 뇌의 회로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산을 배운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계산 문제 정답률이 무려 20%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이런 힘은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나 사회처럼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해야 하는 다른 과목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어른들도 복잡한 기한서 쓸 때 머릿속으로 미리 완성된 결과물을 그려보고 순서를 짜잖아요.
주산을 배운 아이들은 숫자를 다룰 때 이미 머릿속으로 그 과정을 시각화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수학이 정말 싫었는데 만약 주산으로 숫자랑 조금 더 친해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아이와 함께 가벼운 숫자 놀이부터 시작해서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수영입니다. 놀랍게도 명문대생 10명 중 7명은 어릴 때 수영을 배웠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2배나 높은 비율인데 왜 수영이 공부와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에 있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금방 자세가 무너지는 아이들은 사실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몸을 지탱할 힘이 부족한 걸 수도 있거든요. 수영은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자세를 곧게 잡아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뇌로 전달되는 산소량이 늘어나면서 생각하는 힘이 폭발하게 돼요. 실제로 운동 후에 읽기 능력이나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물속에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몰아붙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책만 보는 건 그냥 멍하니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가 물속에서 마음껏 움직이게 해주세요. 25m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 느끼는 그 달성감이 나중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이어질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공부 머리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네 번째 습관은 독서예요. 공부 머리 좋은 아이들에게서 절대 빠지지 않는 공통점이 바로 이 책 읽는 습관이죠. 뇌 연구 전문가들의 조사를 봐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분명히 학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어휘력을 늘려서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머릿속에서 장면을 그리는 상상력을 키워주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엔 거실 한편을 전집으로 꽉 채워두기만 하면 마음이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만족이었지 아이를 위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고르게 하는 그 즐거운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억지로 읽히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가 모험이나 미스터리 같은 자기만의 취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는 운동계 습관입니다. 운동이랑 공부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뇌과학자들은 이 둘이 정말 밀접하다고 입을 모아 말해요. 달리거나 던지는 동작을 기억하고 몸으로 꺼내 쓰는 과정이 수학의 응용 문제를 풀 때 적절한 공식을 꺼내 쓰는 원리랑 소름 돋게 닮았거든요.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운동할 때 머리 성장을 돕는 특별한 물질이 뇌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뇌세포를 늘리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드릴까요? 딱 4분만 운동해도 집중력이 확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이가 숙제하기 싫어할 때 억지로 앉혀두지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게 해보세요. 운동 후에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깔끔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여섯 번째는 서예예요. 붓 끝의 움직임과 먹물의 양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집중력 훈련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한눈을 팔면 글자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관찰력과 재현력을 길러주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피아노 외의 다양한 악기들입니다. 악보를 읽고 소리로 바꾸고 다시 귀로 확인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뇌의 여러 곳을 동시에 활성화해 주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학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지식을 밀어 넣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음악을 즐기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아이의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지식을 담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힘의 토대를 만드는 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진짜 공부 머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흥미입니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하는 걸 먼저 선택하게 해주세요. 개수는 보통 3, 4개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많아서 아이를 지치게 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했다면 어느 정도 꾸준히 지속하면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결과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가 노력하는 그 과정을 인정해주세요. 오늘도 연습하느라 정말 고생했어. 혹은 전보다 글씨가 훨씬 정성스러워졌네. 같은 구체적인 칭찬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스스로를 믿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중 1번만이라도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 노력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습관을 기르고 있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걸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경험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오늘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